14페이지 지난 시간에 의병운동 같이 했습니다. 맞죠? 의병운동 같이 했고 정미의병까지 했나 내가? 동성아? 하동성? 하동성씨 10번은 정미의병까지 했네. 정미의병 오늘 의열투쟁 내가 안 했는 것 같은데 의열하고 애국개몽운동 넘어갈게요. 맞죠? 뭐 의열투쟁은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알겠습니까? 교과서 지금 얘들아 교과서는 녹화 잘 되고 있죠? 하나 둘 교과서는 뭐하니? 부시럭거리고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좀 하고 오늘은 뒤에 나오는 애국개몽운동 아니네 116페이지네요. sorry 116페이지 하고 교과서 애국개몽운동 118페이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애국개몽운동은 사실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 우리 이제 아직은 뭐 일제 식민지 시기는 아니지만 이제 식민지로 가는 과정에서 구국운동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저희 서울 진공작전 했어요. 서울 진공작전 살짝 얘기치 싶은데. 살짝 했어요. 중요하긴 한데 정밀병 단계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게 있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까? 자, 일단 118페이지 오늘 나오는 애국개몽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어요? 애국 아직 들어갈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애국개몽운동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국운동이라든가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두 가지 흐름에서 바라봐라. 요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였었어요. 얘들아 기억나니? 쌤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노트북에 이거는 유선이 아니고 무선으로 연결해야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선이 안 열린다 야. 당신들 얼굴을 갖다가 옆에 화면을 이렇게 봐야 돼요. 잘 못 봐요 지금. 잘 보고 있겠죠? 내가 너네를 보지 않더라도 당신들은 나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보든 어디에서 보든 알겠나요? 구국운동이나 독립운동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 요거 잘 기억해라.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거는 너네가 뭐 이게 뭐 시험 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건 아니잖아. 아닌데 이거 이제 바라보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는 무장투쟁론. 알겠어요? 무장투쟁의 입장에서 독립운동이라든가 구국운동을 벌였던 그런 세력들이 있고 하나는 그 다음에 실력양성운동 입장에서 구국운동이나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었고 얘들은 개화 지식인들이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의병운동 지금 하려고 하는 의열운동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오늘 하려고 하는 실력양성운동은 바로 애국개몽운동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개념을 잘 정리해 놓고 우리가 수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의열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의열투쟁 하동성 씨 유튜브가 있습니까? 의열투쟁이 일단 뭔지부터. 네, 선생님 여기 진짜 하질 안 거예요. 거긴 안 좋죠. 그러니까 일단은 유튜브 가서 봐라. 나 안 물어볼게. 알겠어요? 유튜브 가서 봅니다. 내가 유튜브 채팅창을 봐야겠다 차라리. 이거 잠깐만. 그러려면은 진짜 여기가 유선 2개면 좋겠구만. 여기 인터넷이 안 돼. 또 가지러 가야 되는데 저까지. 그냥. 자, 의열투쟁은 일단은 얘들아 이게 테러하고 달라. 테러하고 의열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거. 이게 비슷해 보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중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안중근 의사께서 하얼빈역에서 이또를 저격한 사건. 누구 눈에는 테러를 보이고 우리는 의열이라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의열하고 테러는 뭐가 다르냐면 테러는 그러니까 테러는 이거야.
난 저 사람 몰라. 다 죽어. 빵. 이게 테러야. 이해됩니까? 그게 테러라고. 그러니까 의열은 그와 다르게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처단한다. 그러니까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의열 활동이라 하는 게 테러와 비슷해 보이지만 테러는 얘들아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다 죽어. 빵. 이게 테러라면 의열은 저 사람은 내가 처단해야 되겠어. 쫙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안중근 의사의 일본 애들이 보기에는 저건 라고 이렇게 막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지 우리는. 안중근 의사께서는 이토를 죽여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안중근 그 이토를 갖다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처단하셨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테러하고도 의미는 다르다. 일단 그거부터 이제 짚고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쨌든 의열투쟁은 얘들아 뭔가 불의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독립운동에 있어가지고 매국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갖다 처단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갖다가 의열투쟁이라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됐던 대표적인 사람들 몇 명을 일단 살펴볼 텐데 일단은 장인환 열사랑 장인환 전명훈 열사 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미국인이었던 누굴 죽였냐면 얘들 화면이 너무 밝은 건 아니죠. 지금 내가 저 조명을 좀 세게 틀었는데 오늘 어두워가지고 자 스티븐슨 기억나니? 스티븐스 선생님 너 내가 자꾸 이게 쓴이라고 해줘가지고 미안합니다 하겠어요. 뭐 언제부터 쓴이라 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스가 맞아요. 알겠습니까? 서술형에다 맞대줬습니다. 자, 스티븐스를 갖다가 처단했던 일. 알죠? 스티븐스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1차 한일협약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외교를 갖다가 외교 고문으로 왔던 사람이었지. 그래서 일본의 이익에 맞게 이게 이제 우리 대한제국을 갖다가 컨트롤하려고 했었던 나쁜 놈이죠.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스티븐스는 미국인이었는데 이 미국인인데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미국 땅에서 이 장인환 전명훈 열사께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알겠어요? 죽여야죠. 얘가 계속 그러고 다녔거든. 대한제국 독립의 어떤 할 의지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자질이 안 되고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거든요. 죽여버려야죠. 자,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미국 땅에서 우리 한인들이 일으킨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꾸어 얘기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죽인 사건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되게 큰 이슈가 됐었던 거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미국인을 죽인 사건인 거야. 그냥 외국인이 한 동양인 국민이 하여튼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많은데 다 때려치우고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죽인 거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재판정에 서게 되고 이거 이제 중형을 받게 되겠지.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우리 대한제국을 갖다가 이게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는 죽였지만 미국인들은 잘 몰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한인들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승만이었거든. 그 이승만이 이 당시에 얘기했잖아. 뭐 조지 워싱턴 대학 나왔을 거야. 그래갖고 뭐 하버드하고 프린스턴 하여튼 그런 석사, 박사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장인환 전명훈 열사의 어떤 그 변호를 맡아줄 수도 있었는데 이승만 어떻게 했을까? 맡아줬을까요? 같은 동포인데 거부합니다. 알겠어요? 거부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거는 만민공동에서 연설을 잘했던 배제학당 학생이었지. 맞죠? 근데 그 이후에 이승만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 독립운동가로 분류되긴 하지만 그게 과연 나라를 위한 거였는지 자신을 위한 거였는지 물음표를 많이 던집니다.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아직 분분합니다. 알겠어요? 독립운동가로서 알겠습니까? 과연 독립운동가 맞는가? 자, 어쨌든 스티븐스를 죽였던 사건, 이게 이제 의열활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 국익에 해가 됐으니까 죽여버려야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다 아는 거죠. 이건 안중근 열사. 안중근 의사께서
누구를 죽인 사건? 누구를 죽인 사건? 맞죠? 다 아는 거죠. 이토, 히로, 부미를 갖다가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쌤이 지난 시간에 그 이제 우리가 하늘 병합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어떤 영향을 미친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쌤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왜 죽였냐 한 문제를 갖다가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사살했는가? 그거 되게 중요해서 너네 교과서에도 보면은 그 116페이지 밑에 보면 동양평화론 나옵니다. 동양평화론. 알겠나요? 꼭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그거야. 이토 히로부미도 대한제국을 갖다가 보호국으로 만들고 지배하려고 있었는데, 하려고 했었고, 그 이유가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다 그랬거든요. 이해됩니까? 근데 안중근이 보기에는 그건 동양의 평화를 위하는 게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해치는 일이다. 그래서 이토를 사살하였다라고 안중근이 쓴 동양평화론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반박을 하기 위한 동양평화론. 그걸 갖다가 리순 과목에서 저술을 하셨죠.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토가 말하는 동양평화론은 호구라는 거지. 네가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제국을 갖다가 사실상 식민지로 만들고 있고, 그렇게 일본이 그 힘을 갖다가 동양 평화를 해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중일 삼국이 힘을 합칠 수 없다. 진짜로 동양 평화를 위해서는 한쪽 국가를 침략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깨 걸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협력하고 하는 그런 어떤 동양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동양평화론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게. 안중근이 100년 전에 얘기했었던 그 한국과 중국이 그때는 서양의 침략이었잖아. 맞죠? 그 당시 이제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동양을 막 침략해 들어오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냐 하는 게 동양평화론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안중근이 얘기했던 그 동양평화론은 쉽게 얘기하면 그거야. 유럽의 EU야, EU. EU가 뭡니까? EU. 유럽 국가들의 연합이잖아. 맞지? 걔네들은 힘이 약하든 강하든 간에 정치적으로 평등하게 통합하고 있고, 그 안에서 경제적 통합도 이루고 있잖아요. 뭐 유로화폐 쓰고 있고, 맞죠? 그럼 너 유럽 가보면 알 거야. 그냥 지금 경상도 전라도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다닙니다. 나라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국가적 협력을 쓰고 구상했던 게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입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였었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안중근은 이토가 그런 식으로 대한제국을 침략하는 것은 동양평화를 해치는, 목이 메입니다. 동양평화를 해치는 거다.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어쨌든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었고, 이토의 동양평화론은 뭐였는지 잘 구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유명한 그 의열 활동은 이재명 열사. 이재명 열사는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 죽이지 못했었어요. 아이씨, 어떻게 잘 안 죽어요? 이완용을 갖다가 저격하려고 했지만 실패. 나쁜 놈들 잘 안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나쁜 놈들 잘 안 죽어요. 이완용 왜 죽여야 되는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설명하지 않겠. 이완용 나중에 자연사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완용은 병들어 늙어 죽었어요. 이완용 되게, 근데 있잖아, 쌤이 계속 이거 요즘에 이완용에 관련된 책이 좀 나와가지고 몇 번 읽어보면 이완용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면 나라 팔아먹어서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그냥 되게 합리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쌤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쌤도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 놓이면은 과연 내 권력과 부를 다 버리고 독립운동에 투신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아. 난 못할 것 같아요. 이완용도 그런 사람일 뿐인 것 같아. 그냥 이 사람은 되게 냉철한 현실주의자고 합리적인 사람이야. 그냥
그 시대에 맞게 그냥 합리적으로 살아간 거야, 내가 보기에는. 알겠습니까? 그게 뭐 높은 권력이 있다 보니까 매국노가 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쁜 놈은 맞아. 근데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아이고 되게 철학적입니까? 그러니까 정의로움과 선에 대한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인 거, 착한 사람인 거야.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러니까 바보같이 있는 게 선한 게 아니라고 내가 보기엔 그래요. 어쨌든 이완용은 어쨌든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살았던 그런 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라 팔아먹기도 했지만, 하여튼 이 사람을 갖다 죽여야 할 이유는 분명했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일산늑약, 그 다음에 나중에 1910년 하늘병합까지 얘가 다 주도했으니까 죽여야 되겠죠. 근데 실패.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재명 열사가 이완용의 가슴팍을 팍 찔렀거든요. 알겠습니까? 찔러가지고 죽을 뻔 했었어요, 사실은. 죽을 뻔 했었는데, 용케도 이제 좀 중요한 어떤 그 손상이 없었고, 폐를 살짝 비켜나갔대요. 그래가지고 뭐 좀 천식이 좀 심해졌다고 합니다. 날씨가 좀 안 좋으면 천식은 좀 심해졌대, 그 바람에. 그렇지만 뭐 죽진 않았습니다. 잘 안 죽어요, 나쁜 놈들은. 내일 5.18이잖아.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는 되게 건강하시더라고. 골프도 치시고. 자, 5.18 기억해야 돼요, 진짜. 알겠어요? 우리 광주 분들에게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토대를 닦아주신 분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 알겠나요? 5.18, 80년 5월. 자, 전두환 잘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강우기 열사. 나중에 이제 우리 현대사가 이제 진행되면 광주 민주화 운동은 되게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알겠습니까? 화면 저기 봐야 돼요, 지금. 여기 화면 안 돼서.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강우규 열사. 강우규 열사. 그러니까 이분이 하셨던 건 뭐냐면, 조선 총독 암살. 알겠습니까? 조선 총독 암살 성공했니 실패했니? 하동석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네. 실패합니다. 알겠어요? 그 3대 총동이었던 사이토 마코토가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부임하려고 할 그 당시에, 알겠습니까? 서울역에 가면 지금도 강우규 열사의 동상이 서 있어요. 대부분 서울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 물론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래도 강우규 열사의 어떤 그 활동은 되게 충격적이었었어요. 왜냐면, 왜 충격적이었냐면, 얘들아, 우리가 보통 독립운동 한다 하면 유관순 열사도 되게 좀 안타까운 게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 유관순 열사가, 뭐 아직 1919년 아직 우리 배우진 않았지만 3.1운동 주도했었던 유관순 열사의 어떤 나이가 그 당시에 거의 고등학생 나이였잖아요. 맞죠? 나도 27세였는가? 정확히 기억 안 난다. 미안하다. 내가 하여튼 되게 어린 나이였잖아. 맞지? 근데 이 당시 강우기 열사가 조선 총독 암살하려고 했던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게요? 80이 넘었었어요. 80이. 야, 지금도 80대 노인이면 나이가 많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80대 노인은 거의 일제시대, 우리는 지금 평균 수명이 높아져가지고 60 넘어가는 게 별로 나이가 안 많아 보이지만, 그 당시에 80대면 거의 뭐 그냥 증조 할아버지 급입니다. 진짜로. 나이 많은 겁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은 건데,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거지. 그러니까 되게 충격 먹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너네 나중에 뭐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구가 김원봉인데, 김원봉 같은 경우는 강우기 열사의 이 의열 활동을 보면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나이 젊은데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의열단을 창설하는데 굉장히 큰 모티브가 됐었죠. 하여튼 의열이라고 하는 거 이해됩니까? 테러하고 다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명하게 제거해야 될 대상을 가지고 무장투쟁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의열투쟁이죠. 이런다고 사실 독립이 찾아오거나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건 아니야, 사실. 그렇지만 자기가 목숨 바쳐가지고 이렇게 그냥 의로운 일을 하는 거죠, 뭐. 알겠습니까? 우리 그걸 갖다가 의열투쟁이라고 부른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실력 양성 운동 요거 좀 가볼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교과서가 118페이지입니다. 애국개몽운동의 요 1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 애국개몽운동은 우리가 구국운동의 중에 어쩌 독립운동도 마찬가지로 했고 무장투쟁이 있고 실력양성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했던 어떤 그런 뭐 의병활동이라든가 의열투쟁이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건 맞지만 너무 무모한 것도 사실이야. 이런다고 일본이 쉽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무모하죠. 무모하지만 그래도 뭔가 헌신하신 거고 이 사람들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나라가 이렇게 이제 망해가고 있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뭔가 이렇게 투쟁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실력양성운동이고 오늘 얘기하는 애국개몽운동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 애국개몽운동은 주로 어떤 활동을 했었다고? 교육,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민중을 계몽시키는 활동. 그래서 애국개몽운동이라 불러요. 알겠나? 자, 그래서 자 우리 이 애국개몽운동의 특징 좀 얘기했습니다. 특징. 요건 좀 지난 시간 거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요거 이제 118페이지입니다. 특징 잠깐만 얘기하고 이 대표적인 어떤 애국개몽운동의 전개 과정만 얘기하고 잠깐만요. 이거 어디까지 나오고 있는지 네네 마칠게요. 그러니까 애국개몽운동 단체 전개 과정 대표적인 개몽운동 단체 개몽운동 사회단체를 갖다가 조금 언급하고 사실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얘들아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못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라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애국개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가 하나 있어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모르면은 우리 독립운동의 뿌리를 모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식민지가 된 건 아니지만 1907년에 이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단체 출신들이 전부 다 우리 해외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신, 민, 회. 알겠나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요거 가지고 따로 다룰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우리 특징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거 특징하고 이 개몽운동 단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지. 특징 아까 다 얘기했어요. 주로 이제 뭐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 그랬습니까? 네, 성격을 우리가 설명했을 때 먼저 뭐 해야 된다는 거. 실력 양성.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힘을 기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는 거. 독립을 갖다가 도모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어쨌든 뭐 독립을 하는 건 맞는데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건 맞지만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그렇죠? 일본과 맞설 수 있는 실력을 먼저 기르자라고 하는 게 이게 무장투쟁하고 다른 겁니다.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독립을 해야 뭔가 실력이 는다. 이 사람들은 실력부터 기르고 독립하자라고 하는 주의. 알겠습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고 내가 자 어쨌든 하동성 남아 있습니까? 하동성 씨 갔다 왔어? 너라도 없으면 되겠지. 그리고 있어요. 왔다 갔다